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쌤이 이제 여러분들 계획 짜는 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대신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언어논술은 쌤도 잘 몰라. 그래서 언어논술 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언어논술 쌤한테 여쭤봐야 되고요. 쌤은 수리논술 위주로, 물론 이제 일부 대학은 아직도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긴 해. 올해 하나 증가했고, 연대. 근데 연대는 문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과탐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문제가 발표된 다음에 대비책에 대해서 논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과학논술이 포함된 논술을 대비하는 친구도 초반에는 수리 논술 위주로 하고, 보통 이제 과학논술은 필요한 경우에 보통 여름부터 합니다. 과탐이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지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그래서 우리 수리 논술 위주로 따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런데 결국 이 논술 계획은 사람마다 달라. 왜? 목표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의 수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쌤이 오늘 언급하는 내용도요, 큰 틀에서는 큰 줄기만 잡아가는 거다. 디테일한 거는 본인이 조금 디테일하게 조정해 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쌤이 좀 틀을 좀 짜줄게. 자, 일단 수리논술 계획은 대신 이제 시작했다는 전제에서 얘기할게. 시작을 안 한 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계획을 짜줘. 그렇잖아. 누구는 5월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뭐 6월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계획이 다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1월 달부터 큰 부담 없이 좀 시작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수리논술 계획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몇 시간 공부를 할 것인가. 주당. 쌤,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물론 얘기해 줬어. 지난주에 큰 틀에서 1월 시작, 3월 시작, 그 다음에 5월 시작, 7월 시작해서 쌤이 지난번 그 캐스트에서 누적 공부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알려줬어. 근데 그거는 빠르게 시작하는 게 얼만큼 유리한지를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몇 시간, 주당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가와,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는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요 두 개가 핵심이라고. 그런데 이 공부 시간은요, 공부하면서 좀씩 조정해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두 달마다, 계획을, 물론 이제 계획을 실천했던 거, 계획 실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 계획도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두 달마다 항상 검토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즉, 내가 1월, 2월은 이걸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거가 잘 됐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해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더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3월, 4월 보내고 나서 또 이제 검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면서 이게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은 좀 너무 짧고 두 달마다 검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계획을 짜놓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안 맞을 거야. 안 맞지. 그게 맞을 리가 없지. 세상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달마다 검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쌤도 두 달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거야. 야, 검토해, 점검해 하고서 잔소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큰 틀에서 본인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결국 시험 범위야. 그런데 우리 결국은 이 시험 범위가 결국 뭐에 영향받는 거야? 그렇지, 목표 대학.
목표 대학에 영향받는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크게. 첫째가 전범위가 있어. 전범위 내지는 이게 또 전범위라고 하면 좀 애매한 학교들이 있어. 뭐냐면 공통 플러스 미적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두 과목 있는 학교도 있고 학통기하. 그 다음에 학통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인 학교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범위라고 하면요. 어쨌든 공통 미적분 플러스 알파라고 하자.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보통 여기가 가장 높은 대학이야. 그래서 뭐 대학 나열해 보면 대학도 뻔해. 연, 고, 서. 성은 아니야. 성균관대는 수원, 수투까지, 고1 수학, 수원, 수투까지야. 성균관대는. 그래서 한, 그다음에 중, 경, 그다음에 외국어대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자연계를 뽑긴 해. 근데 걔네들은 약수령 논술 플러스 일반 논술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 하지만 시험 범위는 수학 2까지야. 거기도. 그래서 시립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건, 동, 홍.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기다가 자,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약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의대였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부산대 메디컬. 요렇게 학교들은 쌤 기억으로는 두 과목 전체는 아니지만 한 과목 정도는 더 추가로 봐. 그래서 요렇게 되는 대학들이 거의 전범이다. 내지는 공통 플러스 미적에 플러스 알파라는 한 과목이 더 붙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통 플러스 미적분. 가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공통 플러스 학통은 없나요? 없어. 내후년에는 더 많이 생기겠지만, 그때는 입체계가 바뀌니까. 어쨌든, 2027학년도, 시험은 2026년에 보는, 2027학년도는, 그런 공통 플러스 학통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렇고요. 자, 세 번째가, 공통. 여기서 공통은 고1 플러스 수원 플러스 수투. 근데 요 공통만 보는 학교가 몇 개 없어.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기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도 여기였던 것 같아. 서울여대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또 변동이 되면 쌤이 또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항공대 이학계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 그래서 쌤은요. 지금 계획을 짤 때 요때 염두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학교들은 정도 차이는 나지만요. 결국 가장 고난이도 문제는 미적분입니다. 즉 시험 범위가 전범위라고 해서 막 학통 기하까지 막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아. 미적분이 그래도 가장 어렵게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쌤이 미적분을 안 한 친구들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미적분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지 미적분 선택이냐고 물어보진 않았다. 선생님 전 미적분 선택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현역 때는 미적분을 했고요. 지금은 올해는 재수인데 학통을 바꿨습니다.
미적분으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왜 미적분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논술 미적분하고 수능 미적분이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아. 그리고 어차피 논술 스타일의 고난이도는 논술 문제로 훈련해야 돼. 그거는 학통하고 기하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적분을 어느 정도 뭐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예전에 선택했던 자기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큰 지장은 없다. 지금 선택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 공통의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보통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커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서 짜는 선생님들이 드물어.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짜서 딱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를 알려줄게. 그 이유는 실제로 문제 자체가 공통 플러스 미적이 섞여 있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시험 범위가 좁아. 시험 범위가 좁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좀 따라잡을 여지는 있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커리를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선생님들이 드물다 보니까 자기가 수원, 수투 가지고 연습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골라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자 이거는 고1 수학이 강해, 이건 수원이 강해, 이건 수투가 강해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별해서 봐야 돼. 그게 단점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대학들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은 요 대신 이제 미적분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은 어쨌든 가장 고난이도는 미적분이다. 자, 그런데 오늘은 쌤이 시험 범위 때문에 왜 영향을 받냐고 하냐면 특히 그 미적분 여기도 약간 예외로 할게. 여기도 학교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보통 여기만 골라서 쓰는 경우는 드물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있긴 있어. 선생님 저는 올리 항공대입니다. 항공대 2학 계열이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친구들의 비중이 좀 작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세 학교, 요 중에 세 학교면 결국 미적분은 뭐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미적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학교들 중에서 골라야 돼요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뜻이고요. 자기가 목표 대학을 좀 넓게 본다면 결국 미적분은 그렇지 필수라고 봐야 돼. 필수라고 봐야지. 그렇잖아. 더군다나 나중에 봐봐.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기회를 못 얻는 거와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이 중에서 골라보는 건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초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공부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공부를 하다가 본인의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은 지금 필수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할게. 이해 갔지?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상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있고요. 하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상반기는 뭐 잡기 나누기면 해. 그래서 1월 시작하는 사람은 1월부터고 3월 시작하는 사람은 3월부터겠지. 그래서 보통 6월까지야. 보통 6월까지를 얘기해.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뭐 모평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는 이제 7, 8, 9월을 얘기합니다. 7, 8, 9를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는 10월. 그 다음에 11월. 대신 구분을 하자. 여기 10월은 수능 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11월은 수능 후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11월이 수능 전도 있잖아요.
보통 수능을 병행하는 사람은 수능 11월 달 그 11월 달 그 앞부분은 수능 올인 기간이라고 해서 논술 잘 안 해. 잘 안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2주 정도는 수능에 올인해서 수능 최저를 최대한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물론 저는 수능 안 보는 학교만 봅니다 하면은 뭐 상관없지. 근데 그런 경우도 특수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 보통 뭘 하냐면 논술 이제 기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이 어떤 건지도 알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배웠지만 그 수능 페이스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논술 레벨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증명. 수능에서는 증명 문제 안 나오잖아. 근데 논술은 증명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 문제를 내신에서 조금 하다가 안 한다고. 근데 논술에서는 증명의 빈도가 높거든.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증명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수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왜? 증명이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수학적 기납법, 사이값 정리, 평값 정리 이런 것들. 근데 논술에서는 이 세 가지는 완전 기본에 들어가. 못하면 바보 되는 거야. 필요할 때 활용 못하면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논술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수리논술 논술 어떤 방법론이나 분석법에 대한 훈련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논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주제들이 더 있는 거야. 심화적으로 해야 되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본인의 약점, 특히 약점이 여러분들 고1 수학이 많아. 왜 많아요? 고1 수학은 내신 때하고 그 다음부터 수능 때 시험 범위도 아니다 보니까 약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러면서 여기다가 약점 영역이나 주제 보완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예시를 든다면 금방 얘기했던 뭐 고1 수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부를 보통 뭘로 하냐면 어쨌든 범위의 입장에서는 이때 공통 플러스 미적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 고3이지.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아직 미적분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통 초반에는 공통을 더 많이 다뤄. 근데 문제가 이게 딱 수능처럼 이렇게 선거서 나오지 않아. 수능은 미적분, 기하, 학통 자체가 골라서 보는 것도 있지만 공통 부분, 수원수투 하고 미적분하고 일단 다르잖아. 근데 논술은 아니야. 논술은 막 혼합해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공통의 부분이 많은 걸 앞부분에 선생님도 배치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이 섞어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단 말이야. 이해 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은 될 수 있으면 미적분의 그 빈도가 높은 부분 또는 미적분의 그런 그 냄새가 좀 짙은 부분은 뒤로 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진도 나가면 되는 거야, 본인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미적분 한 바퀴라도 빨리 돌리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공통 플러스 미적분을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그리고 이제 그 공통하고 미적분 위주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반기 때, 그럼 우리 중반기도 여기에 맞췄을까? 그래, 오케이. 그럼 맞췄을게, 쌤이. 자, 그러면 여기 중반기. 그러면 이제 7, 8, 9가 되는 거지. 7, 8, 9. 자, 이때 이제 뭘 하냐면 심화 주제를 하는 거야. 심화 주제.
또는 뭐 추가 주제라고 해도 좋아. 그리고 이 추가 주제나 심화 주제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능 레벨에선 다뤄본 적이 없는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수능에서 안 다룬다고 해서 교과 왜인가요? 그런 거하고 좀 내용은 달라. 그래서 논술만의 유형이면서 유형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심화적인 거, 이런 것들. 특히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적분 관련해서가 제일 많아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요, 학교별 기출 분석을 들어간다고. 학교별 즉 목표대학이지. 목표대학 기출 분석을 병행하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이 병행할 때 이제 이때도 이제 운명이 좀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느냐? 공통 플러스 미적분인 친구들은 이제까지 해오면서 자기가 했던 거랑 심화를 하면서 학교별 기출 분석을 바로 들어가도 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 학교. 이때 플러스 기출 분석하면 당연히 기출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단 말이야.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학통이 포함된 학교 시험을 보는데, 학통하면 또 학통 선택지가 있을까? 기하로 할까? 예를 들어서 기하가 포함된 학교의 기출을 보는데 벡터가 뭔지도 몰라, 벡터의 내적도 몰라, 이러면 문제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뭔가 주제를 나가려고 하면 턱턱 막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친구들은 여기에 추가가 붙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전범위 친구들한테는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비선택 과목, 교과 수준의 베이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도 시간 더 걸리지 않나요? 뭐 더 걸릴 수도 있지 여기서도.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목표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5개다. 그러면 미적분 5개면 그 미적분까지 나온 학교 5개를 푸는 거고, 전범위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개를 쓰는데 전범위인 학교가 4개다 하면 그 5개 분석할 때 4개는 전범위인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더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시험 범위가 더 다양한 문제를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계획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상반기에는 비선택 과목만 하고 이때 논술 시작하면 안 돼. 너무 늦어. 남들은 요거 하는데 본인은 여기 때는 비선택만 하고 이걸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면 계속 밀리는 거야.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있겠지. 근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더 높은 대학을 갔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고민해야 돼. 내가 비선택 과목을 전범위를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이게 늦어버리면요, 유리천장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요, 계속 10월 수능 전, 그 다음에 11월은 수능 후. 자, 이때는 기출분석 더하기. 왜? 기출분석 여러분들이 이때 한다고 해서 다 못해. 만약에 이때 한 2년치씩 했어. 그러면 여기서 또 2년치씩 더 하는 거야.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선생님은 보통 3에서 5년을 추천한단 말이야. 선생님,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건가요? 당연하지. 그렇잖아. 아니, 베이스가 똑같은데 문제 경험이 달라. 그럼 결과적으로 영향이 있어, 없어? 수능은? 영향이 있지. 논술 영향 없겠니? 있겠지. 그 다음에, 실전 모의.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는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단순해. 경험 쌓아가면서 이제 실전 훈련, 실제 시험처럼 실전 훈련 많이 하는 거야. 그냥 그 차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원활하게 되려면 요걸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비선택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일단 비선택 과목은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예시. 일단은요, 쌤은 이렇게 얘기해. 내신으로 배운 적이 있다. 이거는 쌤은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한 바퀴 돌린 걸로 취급해. 한 바퀴 돌린 걸로 취급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통 교과 내용은요. 교과 개념, 원리, 공식은 선생님 보통 2바퀴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저는 3바퀴 돌렸습니다. 나쁠 건 없지. 문제는 시간인 거지. 보통 2바퀴를 추천해.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내신으로 배운 적이 있어. 그만 일단 한 바퀴는 인정한 거야. 근데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라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쌤 엑기스 강좌로 한 번 들으면 충분한가요? 시험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럴 리가 있니? 어떤 한 강좌를 딱, 그것도 쌤 엑기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통 13시간, 기하 13시간, 미적분은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문제까지 다뤄. 그래서 미적분이 한 16시간인가? 18시간인가? 이럴 거야. 세상에, 아니, 평균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은데 어떤 한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마스터한다? 그거는 욕심이지. 그럴 리가 없어, 얘들아. 제발, 엑기스 강좌 하나 들으면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학통하고 기하만 얘기하면 각 13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2바퀴 돌리면 뭐야? 최소, 그치, 20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처음에는 뭐 1배속이었지만 두 번째는, 또 2번 들으면 지루하지. 그치. 그러니까 뭐 1.3배속 뭐 해든지 해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야? 당연히 개념한다고 문제가 풀리니 수학인데. 그치. 그래서 내신 문제집 수준. 아니면 유형 문제집 수준. 그래도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데 메가스터디 책으로 얘기한다면 CPR 같은 거. 딱 적당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적당히 병행하면 좋다. 선생님 저는 뭐 수능 선생님의 개념 강좌로 들으면 안 되나요? 돼. 귀니까 더 좋아.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본인이 판단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요. 과목당 학통 기하 미적분은 더 쓴다고 생각해야 돼. 1.5배 더 쓴다고 생각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미적분은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더 깊게 가야 돼. 그래서 과목당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니멈 30에서 40, 30은 너무 짧다. 왜? 요거 2번 듣는 것만 해도 25시간은 걸리는데, 그치? 35에서, 그치? 40시간 이상이야. 40시간 이상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 공부 시간은 내가 7시간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을 5시간 하고요. 여기 비선택 과목을 2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는 2시간 반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간이 꽤 걸리는 거야. 2달 걸리는 거야. 2달. 그치? 2달은 좀 더 넘게 걸린다고 봐야지. 3달. 근데 어떤 친구는 시간을 더 늘려. 어쩔 수 없이. 저는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건 5시간 하고요. 이건 3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12시간이 나오는 거야. 3, 40이. 아니다. 4주가 넘으니까 15시간 정도 나오겠네. 그럼 2달이면 이제 30시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요거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수능으로 하면은 몇 점짜리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근데, 당연히 수능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아.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대신 이건 있어. 논술의 관점과 수능의 관점이 좀 달라.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이런 선택 과목은 수능으로 친다면요. 3점은 다 맞추는 실력. 근데 3점짜리 시험 봤더니 실수로 한두 개 틀리던데요? 계산 실수나. 아니, 쌤이 지금 실력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3점은 다 맞추는 수준. 플러스 4점. 4점이 보통 3문제지, 그치? 3문제 28, 29, 30인데, 4점짜리는 뭐 끝까지 못 풀더라도, 그래도 4점을 건드리기는 하는 정도. 이 정도면 훌륭해. 선생님, 이 정도면 논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논술도 문제 난이도가 문제마다 다 다른데 그게 말이 되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논술로 훈련해야 돼. 왜냐면 수능하고 논술하고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관점이 달라. 방식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섞어서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그러니?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3점을 다 맞추는 수준 정도의 4점이 뭐 끝까지는 안 풀리더라도 4점을 제가 문제가 원하는 것 정도는 조금 보이면서 시간을 더 주면 더 꽤 풀 것 같긴 해요. 뭐 3개를 다는 못 풀더라도 뭐 1개 반 이상은 풀 것 같아. 그 정도면 논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야. 대신 논술 기하와 논술 확통의 실력은 3점짜리가 꽤 풀릴 정도가 되면 논술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면 논술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달라. 물론 수능을 잘하면 마치 이거나 비슷해. 내신을 열심히 하면 수능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근데 수능 대비를 내신으로만 하면 되니? 내신 공부 스타일로만? 아니지. 대신 내신을 열심히 하면 수능의 베이스 작업이 되지. 똑같아. 수능 스타일을 열심히 하면 논술의 베이스 작업이 되는 거야. 하지만 논술의 심화나 논술만의 주제는 논술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열심히 한다고 논술이 자동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신 수능을 열심히 했다면 논술의 베이스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지. 하지만 차이가 나는, 즉 수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논술 주제들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유형들도 있단 말이야. 그건 논술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 차이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 자기가 이런 계획을 짜야 돼. 선생님, 그러면 제대로 공부할 때도 공통 플러스 미적이냐 전범이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물론 공통 플러스 미적분을 시험 보는 친구들도요, 좀이라도 높은 대학 가려면 그 안에서 논술 기본 훈련을 5시간 하는 것보단 6시간 하는 게 유리하고 6시간 하는 것보단 7시간 하는 게 유리하겠지. 진도도 빨리 끝나고. 진도가 빨리 끝나면 학교별 기출 분석을 또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아. 쌤은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야. 쌤, 저는 논술 경험자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 그럼 논술 경험자한테는 난 이 얘기를 해. 먼저 요 기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했니? 했어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있니? 있어요. 그건 복습만 해. 복습하고 너는 이 중반기를 아예 상반기에 시작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빨라지면 나중에 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들아, 논술 문제는 1년에 대문항 기준으로 몇 개가 발표되냐면 대략 한 300개? 이 정도가 발표돼. 절대 다 못 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너무 빨리 공부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 얘들아. 다 못 봐.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내서 다 못 볼 정도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에 소문항이 6개가 발표돼. 소문항이 6개가. 근데 이 6개가 대문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개 아닌가요? 근데 이 대문항 기준으로 봤을 때 2개라고 말을 못하는 게 외형상 대문항은 2개인데 하나는 세트 문제고 평균적으로 하나는 이 3개가 각자야. 그럼 실제로 이거 하나하나를 대문항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한양대는 시험 한 번에 주제라는 입장에서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발표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시험이 오전 있지, 오후 1 있지, 오후 2 있잖아. 거기다 모의도 있잖아. 그러면 10몇 개씩 발표되는 거야. 1년에. 근데 그런 대학이 몇 개야? 그치.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묻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소 200에서 300개가 발표돼. 1년에. 그럼 딴 대학도 또 봐야 되나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목표 대학 말고요. 참고 대학이라고 있어. 근데 그건 선생님이 오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오늘 다 얘기해줘봐야 머릿속에 남지도 않은 거. 그치. 그래서 목표 대학도 있지만 목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참고 대학들도 있다고. 그건 나중에 다 얘기해줘.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계획을 짠다고 계획대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2달마다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특히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친구들은요. 이때 학교별 기출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치. 요 베이스 작업이 당연히 뭐다? 그치. 선행 조건이다. 남들 막 기출 분석하는데 혼자 그때 베이스 작업한다? 쉽지 않아. 그리고 이때는 그 부담감도 더 커. 뒤로 가면 갈수록 얘들아 논술 시험도 가까우잖아. 근데 뭐도 가까워? 그치, 수능. 그러니까 안 해놓은 게 많으면 뒤에 가서 부담돼서 실제로 하더라도 되게 불안해. 왜?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 수능도 가까워지니까. 그치, 여러 가지로 불안해진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 범위가 자기 목표 대학의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특히야.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자, 그래서 지금은 쌤이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획 짜는 거에 큰 틀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야. 조금씩 더 쌤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래서 일단 이번 주제는 어쨌든 내가 큰 틀의 계획을 짠다라는 게 어떤 건지 큰 틀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미적분 외에 학통이나 기하가 한 과목 이상이 추가된 학교까지 내가 목표를 한다면 어떤 특정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꾸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서 쌤이 큰 틀에 계획 짜줬다. 큰 틀이 아직,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나중에 요거 상반기에 해당되는 거, 중반기에 해당되는 거, 하반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또 디테일한 그 계획 짜는 거는 물론 이 계획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쌤이 또 그 시기에 맞게 자세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캐스트도 잘 챙겨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왜 쌤이 자꾸 시험 범위가 전 범위인 친구들은 특히 더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시작하고 챙기라고 하는지 큰 틀에서 잘 고민을 해보라,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요것만 쌤이 얘기할게. 쌤 커리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쌤은 그 상반기에가 수학캠이거든. 요 수학캠을 강의 기준으로야. 강의 기준으로 매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업로드해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업로드를 하면 보통 4월까지 업로드가 끝나.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복습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본인이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매주 업로드가 이기게 된다고 해서 본인이 다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5시간씩 들으면서 예복수 합해서 한 4시간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비선택 과목을 뭐, 예를 들어서 2달 반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잡겠다. 물론 이제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뭐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계획을 어느 정도 짜놓고 수정해 가면서 자꾸 보란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큰 틀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야. 생각보다 시간 많이 필요하겠지, 그치?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 이렇게 잘해놓으면 중반기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야. 논술 공부가 안정적으로 갑니다. 주위에 이제, 나 이제 학통 기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친구들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본인이 얼마큼 안정적으로 가는지는 당장은 몰라. 나중에 알게 돼. 어쨌든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목표 대학 잘 설정해서 시험 범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시험 범위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 특히 이 부분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말자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큰 틀에서 계획 짜는 거 같이 정리합시다.